그 저 사이클이 3,500년 동안 반복됐다는 거 아니에요? 한 사이클 도는데 뭐 짧으면 한 200년. 300년 정도. 그래서 저 사이클 반복된 거예요, 그냥. 네. 3,000년 동안. 자,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안내 말씀드리고 계속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거나 붙더라도 늦게 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이클을 단순화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걸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위에 초록으로 된 세왕조가 되면은 네. 동화라고 그러는데 그게 태평성대라고 그러죠. 성대라고 그렇죠. 그러죠. 아주 시대가 아주 성장하고 번성하고 또 문화도 발전하고 뭐 좋은 인구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최소한 학술도 증가하고 아무리 봐도 아무리 박하게 봐줘도 예. 송 그러니까 한 1000년경까지 네. 1100년경까지 그 중국의 그리고 원 때도 마찬가지고 그 그렇죠. 이후에 그 이후도 예, 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원 초기까지 중국의 그 생산력이나 예. 제도나 학술이나 학술이나 이거는 세계 1등이죠. 1등이죠. 네. 세계 1등이었어요. 그 세계 1등이 지금 저 초록색이랍니다. 네. 저 초록색이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나중에 뚝 띄어가지고 당 그다음에 이제 송 뭐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원명까지 가는데 하여튼 뭔데 원명 초기까지도 저렇게 새 제국이 만들어지고 태평성대가 되면은 세계 최고가 됩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그 마르코 폴로가 이제 원 때 오잖아. 원 때 오죠. 그러니까 중뽕 환자가 될 수밖에 없어. 와서 보니까 이건 뭐 규모가 다르고 그 세련됨이 말할 수가 없고 이미 만들어진 그 수조 지금 저기 뭐야 저 상해 옆에 그 수로 예. 그게 이제 농업적인 이유든 뭐든 해가지고 양쯔강의 그 관계를 하면서 만들어진 인공호수란 말이에요. 예. 보니까 피렌체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원나라 특히 쿠빌라이는 바둑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기 뭐야 마르코 폴로랑 같이 해동에서 고려 해동성국에서 저기 또 바둑은 우리가 또 잘 두니까 그 이제 마르코 폴로 왔다 뭐 해동에서 누구 좀 올래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저 녹색 제대로 된 녹색이 있는데 저게 그러니까 새왕조가 들어서는 어떤 그 진정성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ESB에 있는 유목민족은 이 척박한 USB에서 자기들끼리 무지하게 잔인하게 잡아 죽이고 살다가 저 아래 따뜻한데 농경지대에 틈이 보이니까 당연히 내려가야지. 그렇지. 또 아래 농경지대에서 난세가 오다가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서 이 난세 극복 털어버리겠다. 당연히 새왕조를 탄생시키죠. 네. 그 새왕조가 또 가다 보니까 인구는 늘어나고 이 엘리트 관료 체제는 타락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저 사이클의 그 진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말하자면 뭐 사이클의 진정성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불리는 괴기스러운 체제가 들어선 다음에 저긴 좀 진정성이 있는 것 같지는 저긴 좀 달라. 3,500년 동안 반복된 사이클과는 다른 이상한 그 이기통 엔진 빵빵빵빵 이상한 걸 하고 있어요.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까 그 말씀하신 거를 저한테. 이게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성립되기 전까지 거의 100년 동안 사실은 서세동쯤에 중국이 이제 적약을 하죠. 분리가 되고 세대가 되는데 이게 딱 그 말하자면은 서양 제국주의하고 맞닥뜨려졌을 때 내부에는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태평천국이 생겨. 태평천국이 생기죠. 그 잔인한 그러니까 농민반란. 분명히 청조가 있는데 내가 쇠락했고 야훼의 둘째 아들이고 예수의 동생이다. 홍수전이 한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 저 문혁을 다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몽 광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건 왕조가 아니라 사교예요. 사교. 그러니까 중화인민 사교국이야. 북한도 똑같잖아. 붙고. 조선인민 사교국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뭐 사교예요.
왕조가 아니라. 프로테스탄티즘 같이 유일신을 기독교 같이 유일신을 놓고 그 세속에서 질서를 만들어갔던 유럽사하고는 다르게 네. 중국이 아까 중국스러운 태평성대를 만든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었는데 그게 그 사이클도 그거 사이가 아니고 네, 이게 이제 피바다 천국, 태평 천국 이거는 이제 일종의 그 아주 계기스러운 사교 조교. 그다음에 거의 100년 동안의 중국이 분열과 그다음에 서양 제국주의 일본으로부터의 그 치욕을 당했다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는데 뭐가 결합이 됐냐면 1918년, 19년, 21년에 100년 됐죠 지금 이제 공산당이라고 하는 악마의 세속 종교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계기스러운 말하자면은 굉장히 그것도 사실 허위의식입니다. 중화제국이라고 하는 게 이 중국 세계 최고의 중심에서 하는 망상을 갖는 게 결합이 돼가지고 그 일종의 사교가 돼버린 거죠. 중국 몽도 그런 거예요. 이제 피바다 사교에서 출발했다가 네. 피바다 광기가 네. 그게 이제 중국이 좀 먹고 살게 되니까 이게 이제 탐욕 광기가 된 거야. 핑크가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게 이제 1대1로로 전 세계를 다 제파하겠다. 그렇죠. 저거 딱 그다음에 그냥 중국의 중화 제국을 다시 21세기에 다시 만들겠다. 뭐 이렇게 간 건데 저게 이제 이제 보면은 그 빙봉을 했잖아요. 핑퐁을 하죠. 네. 피바다 천국에서 나온 거거든. 대약지는. 그렇죠. 네. 가족도 해체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도 해체하고 집단 농장 만들고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를 따로 뒀거든. 그렇죠. 가족을 그리고, 해체했어요. 식사도 같이 공동 식당에서 하고. 그리고 뭐 모든 네. 인간은 그 몸을 움직여서 노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개미같이 모여서 다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게 한 5년 갔죠? 한 5년 넘 뭐 1950 한 6, 7년에 시작했는데 시작을 해서 60년대 초까지 갔어. 초까지 갔고 그래서 거기에 5천만이 그냥 날아갔습니다. 5천만이 최소 5천만이 네? 굶어 죽었으니까. 굶어 죽고 뭐 그러니까 이제 못 견디니까 풀어놔주죠 다시. 그게 이제 백화제방 백가쟁명이에요. 하여튼 뭐 저기 그거 할 때 저게 잠시 풀어놔주죠. 잠시 한 4년. 뭐 4년. 그러다가 저게 이제 숨 좀 쉬니까 1966년쯤에 저게 문혁으로 문혁으로 가죠. 다시 광기로 또 들어가. 또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명나라 명관리 해서에 대한 해서 파관, 해서의 관직을 박탈할 때 관료주의적인 관료들의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중국 공산당이 문화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중국의 그 부패 타락 그것까지도 일소하지 않으면은 중국 공산당은 지속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구호를 내밀면서 바로 저기 천진무군한 이제 선동 정치를 중등 고등생들을 이제 폭도로 만들죠. 폭도로 만들어 가지고 모택동에 나서서 자 비판시키고 뭐 하면서 사람 때려 죽이게 만들고. 그때까지 이제 모택동은 뭐 유속이다 그다음에 문혁이 사건 10년을 지배하죠. 10년 모택동 지배하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놓고 문혁이 10년을 가다가 모택동 죽자마자 네. 이제 개혁개방 쪽으로 나가기 시작해서 중국의 개혁개방이 실제로 되기 시작하는 건 80년경 이착저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토지 집단농장 해체가 79년부터인가 시작되죠. 삼포제. 그러니까 78년 연말에 이제 그러니까 76년도에 4인방이 잡혀서 이제 일단 문혁은 스톱되고 모택동 죽고 뭐 이러면서 네. 스톱되고 그다음에 잠시 화국봉이 와서 이제 관리체제 하다가 저런 환란의 세계에서 살아남은 등소평이 사상해방, 그 다음에 우상숭배 금지, 영수 금지. 예, 그게 몇 년도죠? 그게 80한 1, 2년 되지 않나? 81년이죠. 예, 81년이죠. 그런데 이제 79년에 이제 막부터 이제 우리가 개방부터 하고 개혁이 시작하는 게 개방이라기보다 집단농장 해체. 집단농장 해체, 그러니까 삼포제.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세 구역으로 나눠서 공동생산구역, 자기구역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말하면 인센티브를 주죠. 그러니까 고르비하고 좀 차이가 난 게 지금 굶어 죽을 판인 농민들의 호구는 입은 만족시키자 그래서 이제 텃밭에서 세 개로 나눠 가지고 자경 부분을 일부 이제 하면서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사람들이 손으로 무슨 살 수 있나요? 네, 그리고 입으로 선동해서 살 수 없으니까 네. 기계도 써야 되고 공장도 있어야 되니까 농촌 지역에 이제 말하자면 공장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리고 80년대 초죠. 개혁 개방으로 나간 게.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으로는 이제 미국과 손을 잡기 시작을 하고 이제 조금씩 미국 손 잡은 거는 노태동 죽기 전. 죽기 전이고 이미 그 정상화를 했는데 정상화는. 이제 비즈니스를 미국을 이제 그렇죠. 조금씩 들어오게 예, 해서 예. 이제 외자 기업들이 83, 4년에 들어옵니다. 예, 그 개혁 개방이 그때부터. 그리고 그때 한 게 정수빈이 좀 다른 게 별로 안 있는데 재정 개혁을 했어요. 예. 사실은 재정 개혁이 사실 정수빈 재정 개혁은 박정희 모델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저기 지방 정부 쪽에 내려준 거죠. 지방 그러니까 모든 생산 단위라고 그래요. 예. 단위 그 유니트에 말하자면 6을 주고 예. 그다음에 4는 위로 돌리고. 예. 그러니까 재정 원칙이 말하자면은 단위에서 자기들이 자기 가처분성을 높여준 거죠. 예.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그 중국 성장의 요인이 되었는데 그게 장점인 후기부터 설설설해서 후진다오부터 그게 또 다시 돼서 중앙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개혁 개방이 한 30년 정도 가니까 이제 2010년경 뭐 2008년경 이쯤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간이 붙지. 간이 붙죠. 그 처음 간이 벗어 튀어나온 사건이 저는 산사댐이라고 봐. 장점인 때. 장점인 때 장사고 그거는 이제 중국 황제 내부에. 그러니까 이제 그 2008년, 2007년쯤 될 거예요. 산사 처음에 뭐 장점인 말기니까. 마르크스주의 호신타오가 2번 했나? 한 번. 한 번 했죠. 2번 했죠. 2번. 10년 했어요. 그러면 이미 간 붙기 시작한 게 2000년이네. 장점인이니까. 그렇죠. 호신타오가 2002년, 2003년부터 했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삼엽 때는 2000년 초부터 했고. 그러면 간이 그때부터 뽑았구나. 그걸 검토하고 결정한 네. 거는 장찌민이 집권하고 바로 직후에 이제 검토하고 하고 본격적인 공사 완료가 완성이 후진다고 됐죠. 그러네요. 그 남북 인공수로도 그 장점인 때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그런 미친 짓 안 하고 그때 이 각 도시마다 전부 도시계획 만들고 중국이 저게 없잖아. 우리는 굉장히 일찍부터 그러니까 산림 지역이랑 그린벨트로 절대 녹지를 만들고 예. 농지는 건드리지 마. 그래서 절대 농지를 만들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도시 계획을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는 그 그린벨트를 놓고 그다음에 공장은 공단으로 몰고 이거를 먼저 하는데 중국은 우리가 가서 보면 야 공장 대지가 이렇게 넓어 널널해. 그때 이제 그 말하자면 우리가 국토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고 실행을 시키고 법률을 만들고 국민들을 설득을 해서 안착을 시킨 게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큰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게 그린벨트는 아마 영국과 프랑스 쪽으로 가져왔고 그 다음에 또 뭐 상하수도나 뭐 이런 도시계획 중에 상당한 부분은 영불독 일본, 일본 쪽으로 많이 가져왔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개념은 미국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은 공간을 쓰는 개념이 다르니까. 다르죠. 미국은 광대무변한 아주 넓은 그러니까 소위 토지와 그 자본의 제약이 거의 없는 그런 데고 영불독 일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은 적절한 토지에 도시가 만들어지고 인구가 집중이 되고 그걸 사실은 중심으로 중국도 땅만 넓지 인구 집중이잖아. 해안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전 중국 이렇게 보면 토지를 낭비하고 있다라는 느낌 많이 받았거든. 근데 아니나 달라. 중국의 농지가 굉장히 많이 잠식됐대요. 제가 요새 우리 21세기에 추미애 전 국회의원 때 장관 되기 전에 헨리 조지라고 하는 미국의 말하자면은 경제학자 약간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마르크시스트도 아니에요. 이제 단세론을 주장하면서 토지 공유화를 좀 주장했던 사람인데 손문의 삼민주의 그러니까 1906년, 7년, 8년에 손문의 혁명파와 그다음에 양계초, 강유희가 하는 개혁 개량파들의 가장 큰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손문은 헨리 조지의 단세론과
토지 공유화를 들어서 국유화를 시키자. 즉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를 보니까 소문의 입장에서 물론 그 밑에 주집신이라고 하는 또 참모가 있고 했는데 그 자본주의 제국주의는 자본주의를 하고 산업화를 하는데 이거는 불가피하게 소위 요지화, 또 해안 요지화, 내륙 그 산지의 지가 격차가 그 자본주의의 그 피할 수 없는 모순을 겪게 된다. 그러니까 미리 자본주의를 겪지 말고 토지를 공유함으로써 말하자면 바로 선문의 망상이지. 그게 선문의. 이게 겉으로는 일단 국유화까지는 멋있어 보여. 근데 문제는 뭐냐? 국가가 그걸 제대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조만간에 중국처럼 짜고서 막 불화를 해줘.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공장 부지를 내가 불화를 맡을 때 실제로 나한테 필요한 건 2,000평인데 10,000평을 불화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 낭비가 일어나지. 토지 낭비. 그다음에 농민은 다 쫓겨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말하자면은 부패 세력만 키우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이게. 되죠. 그게 그게 돼서 양계천은 량치 차원은 무슨 이야기냐면 선문의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총리전서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민생주의 무슨 소리냐? 산업화를 한다라고 하고 자본주의가 말하면 제국주의를 발전시킨 영국, 프랑스 뭐 이쪽에서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을 만들어야 농업 사회로부터 산업 사회로 넘어간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중국에 필요한 거는 격차와 불평등과 집중이다. 자본의 집중이고 그 안에 그거는 뭐 그 사람 생각이고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그래서 그건 언제나 했는데 아무튼간에 저는 그러니까 우리 추미애 씨는 21세기 한국을 가지고 토지 공유화를 하자라고 하는 걸 행위 조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뭐 추미애든 뭐 구미애든 관심 없고 솔직히 말하면 그건 뭐 요새 그 관상을 보셔 그 사람 얼굴인가. 나이가 그 정도 먹었으면 자기 관상에 책임을 져야지. 백모가 아무리 인생 개판으로 살았어도 제 관상에 그래도 불독구 관상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토지 공유와 토지 국유화를 해서 효과가 있으면 하자 이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토지를 국유화 시켜놓고 나면 결국 무한 권력은 무한 타락하기 때문에 중국이 일어난 일이 그거예요. 결국은 불화를 해주게 되는데 그 시장에 견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짬짬이로 그냥 막 불화해갖고 그 중국 뭐 많이 가보셨지만 저도 이제 가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왜 이렇게 펑퍼짐하게 많이 차지하고 쓰고 있지? 엄청나게 널브러져서 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 식량 문제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겁이 났는지 중국이 지금 비축하고 있는 밀의 양이 중국 전체 인구 14억 인구가 1년 반을 먹을 정도의 밀을 비축하고 있고 그게 전 세계에 비축된 밀의 총량의 5%쯤 돼요. 그거는 아주 축적된 흑역사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그 거대한 자원을 다 망친 거야. 땅은 땅대로 망치고 지하수는 지하수대로 망치고 하천은 하천대로 망치고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 중국제 이상한 기후요. 반복됩니다. 저거 그냥 나오는 기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인류사에서 정말 아주 쿨하게 메이커로한 이 멜저스의 그 순환 부분 상당한 부분은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중국은 조금 중국식으로 다르게 그 순환을 이루어왔는데 49년 이후에 중국은 사실은 혹은 1800 그 태평 신국 1850년대 초반부터 한 100년 150년 동안 이거는 뭐 그야말로 광기와 광기의 순환이죠. 예, 그래 광기의 순환이에요. 광기가 그게 치달아서 조금 억제되다가 그 다음에 또 버르장머리 또 나와. 여기서 그림 보듯이 개혁개방 저거 한 20년 가다가 2000년부터 다시 저 광기로 빠져든 거거든요.